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1 수능 특강 드디어 우리가 극문학에 들어갑니다. 와우. 이 극문학 두 개를 하고 나면 우리 이제 문학 끝나고 비문학 간다고 얘기했죠? 정말 지금까지도 여러분 잘 해오고 있어요. 비문학 가기 전에 약간 우리가 극문학에서 해이해질 수가 있어. 그거 뭐 나오지도 않을지도 모르는데 뭐 해이해질 수 있는데 절대 안 돼, 얘들아.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마세요. 자, 극문학 2시간 동안 진짜 선생님이 중요한 거 많이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역시 집중하고 듣도록 하십시오. 자, 극문학이라고 했을 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극문학이라는 거는 뭐니, 얘들아? 극이 뭐야? 극. 연극 아니면 영화. 그래. 그것들의 대본을 우리가 읽는 겁니다. 연극의 대본, 희곡, 영화의 대본, 시나리오를 읽는 거죠. 근데 연극이든 영화든 하나의 어떤 이야기가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야기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소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선생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자, 극문학과 소설은 분명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설의 문제 유형이 그대로 극문학에도 사용됩니다. 어떤 것들이냐? 소설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들이 뭐였냐? 인물의 심리, 정서, 태도 파악하는 거 있었지? 성격 파악하는 거. 똑같이 극에서도 인물의 심리, 성격, 태도 파악합니다. 인물이 나오니까. 그치? 자, 그리고 또 뭐를 하냐? 뭐 갈등. 소설에 갈등이 있듯이 극에도 역시 갈등이 나타납니다. 갈등 관계 파악하는 거. 자, 그리고 배경, 소재. 자,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 역시 극문학에서도 물어볼 수 있죠. 다만 극에서 배경은 뭘로 나타나니? 무대. 그지? 자, 소재 뭘로 나타나니? 뭐 소품 이런 걸로 나타나겠지. 자, 그래서 무대 장치라든가 그 뒤에 있는 뭐 배경이라든가 아니면은 소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소설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지. 다만 자, 소설과 비슷한 점이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를 해야 돼. 뭘 해야 되냐? 자, 극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닙니다. 소설은 서술자 까먹었어 설마? 자, 선생님이 현대소설 할 때 서술자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 자, 소설은요 어떤 서술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야. 그런데 극이라는 거는요 누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어떻지? 내 앞에 배우들이 나와서 보여주죠. 그렇죠?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전달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소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 유형에다가 자, 이것이 무대 위에서 표현될 때 어떤 모습으로 보이게 될 것이냐. 혹은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되겠죠. 즉, 화면에서 표현이 될 때 이것이 어떻게 보이게 될 것이냐.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무대 위에서 어떻게 공연할 거며 아니면 화면 위에 어떻게 찍을 것이냐 이 부분이 꼭 출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어렵잖아 사실. 우리가 뭐 연극을 그렇게 많이 보는 것도 아니고 그죠? 연극 좋아하는 친구들 아직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 고등학생들이 연극을 보는 건 좀 현실적으로 어렵긴 하죠. 자,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이 그만큼 접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영화 여러분 못 접하죠. 공부하느라. 언제 영화 볼 시간이 있어? 그치? 지금 뜨끔하니 혹시? 알고 보니 막 영화 맨날 보고. 자, 사실은 지금 없어야 돼. 그럴 시간이. 자, 실제로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부담 갖지 마세요. 자, 이 문제들 반드시 보기와 함께 출제돼요. 그래서 이 영화의 기법이나 아니면 무대 위에 어떤 그런 그 공연 방법이라든지 뭐 연출 방법 이런 것들이 보기에 제시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대로 이해하고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극문학 기본적으로 소설과 다르지 않다는 거 거기에다 플러스 무대나 화면을 고려해서 봐주면 된다는 거. 실제로 이게 연극이 될 때, 실제로 이게 영화가 될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게 될까? 이거를 고려해달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문도 한번 확인을 해주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109쪽이죠. 자, 109쪽에 나와 있는 1번부터 한번 문제 유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자, 위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자, 봐봐.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 소설에서 인물에 대한 설명이랑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인물을 파악하는 거죠.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나 태도를 파악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자, 다음은 위글의 사건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해 본 것이다. 땡큐. 그죠? 자, 너무 고맙지. 지금 보면 있잖아. 2, 3번 문제에 공통되는 보기가 일단 있어요. 보기가 나와 있어. 이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정보를 얻으셔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연극과 관련된 혹은 영화와 관련된 어떤 표현 기법이 정보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희곡에서의 사건지는 공개적 뭐 은폐된 뭐 이런 것들이 어려운 말들이 나와요. 어렵지 않아. 하나도. 정리만 잘하면 돼. 일단 보기에서 정보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2번 문제, 3번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런데 2번 보니까 자, 위 글의 사건들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했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얘가 해준 거야. 얼마나 고마워? 자, 기억에서 비읍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는 이따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 보여주도록 할게요. 좀 약간 까다로울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쉬운 문제야. 자, 다음에 3번. 자, A에서 이 중 보기의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 기억 뭐야? 소도구, 장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시될 수 있다는 내용이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뭐야?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니? 연극에 나오는 어떤 소품, 즉 소재가 지니고 있는 그런 의미와 기능을 묻는 문제, 소설과 마찬가지로 출제될 수 있다고 했죠? 그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 문제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 자, A의 내용에 대해서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사실 이게 뭐냐 하면 밑에 내용들을 읽어보시면은요. 자, A의 내용, 즉 A에 들어가는 인물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인물의 어떤 성격, 아니면 인물의 태도, 이런 것들을 일단 파악을 하는 문제야.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뭐와 결합시켜야 되니? 속담과 결혼시킨대. 미안해. 선생님이 요새 결혼에 좀 관심이 있다. 미안하다. 자, 인물의 성격과 태도만 묻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속담과 결혼이 아니고 결합을 시켜서 묻는 그런 문제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 속담. 내가 너네 다 해줄 수 없다 그랬지? 속담, 한자 성어, 한자어, 어휘 다 뭐? 여러분 화장실 공부라 그랬어. 매일 아침 화장실에 가서 거기에 있는 어휘집 읽으면서 스스로 하라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속담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이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뭐부터 보냐? 자, 선생님 마찬가지야. 항상 지금까지 선생님이 지문 바로 들어갔니? 안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소설에서 보기에서 정보가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왔듯이 마찬가지야. 우리 여기에서도 보기를 먼저 읽고 그리고 아까 2번 문제 사건을 정리해줬지. 개 좋은 문제야. 그래서 보기하고 2번을 먼저 본 다음에 지문으로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110쪽에 나와 있는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보기를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쉬운 내용입니다. 자, 쉬운 내용이야. 선생님이 보기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개념을 하나 정리하고 갈 게 있어. 자, 어떤 개념이냐? 희곡의 시공간이라는 개념입니다. 즉, 희곡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죠? 여기 쓰니까 왠지 이게 말풍선이 내 입 옆에 있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할까? 자, 희곡의 시공간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어우, 감사해요. 자, 희곡의 시간과 공간은요, 굉장히 제한을 받아요. 제재를 받는다는 얘기죠. 왜 그렇지? 소설은 있잖아. 그냥 말만 하면 된다? 어떤 이야기를 잘 해주는 서술자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봐봐. 지금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집 밖에서 일어나는 일, 뭐 심지어 중국까지 갈 수도 있어.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말해줄 수 있는 게 소설의 서술자야. 그지? 시간도 마찬가지야. 굉장히 자유로워. 현재의 얘기를 하다가 과거의 일을 막 얘기하고 막 넘나들면서 얘기를 해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어차피 말로만 쓰면 되니까. 하지만 희곡이라는 거, 즉 연극이라는 거는요. 어때요? 제한된 시간 내에, 그죠? 무한정할 수가 없죠, 그죠? 제한된 시간 내에, 뭐 1시간 반, 2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 앞에 주어진 무대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 희곡에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희곡의 시간 그리고 공간에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건이 무대 위에서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들은
즉 무대 밖의 공간, 다른 공간에서 있었던 일이나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 이런 거는요, 어떠니 지금 눈앞에서 보여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인물의 대사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시를 하겠죠. 그 내용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보기의 내용이야. 자, 110쪽의 보기를 봐요. 자, 희곡에서의 사건 진행은 공개적인 사건 진행과 은폐된 사건 진행으로 나뉜다라고 했어. 자, 여기 보시면은 자, 공개적인 사건 진행 그리고 은폐된 사건 진행이라고 했어. 공개라는 건 지금 눈앞에 보여준다는 얘기고, 은폐라는 건 숨긴다는 얘기야. 숨기고 싶어서 숨기는 게 아니죠. 뭐 범인, 은닉 막 이런 은폐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눈앞에 보여줄 수 없다는 얘기야. 계속 봐. 자, 공개적인 사건 진행은 무대 공간에서 등장인물이 벌이는 실연, 실제 연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개는 무대 위에서의 실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런데 무대 공간에서 실현되는 시간대에 벌어지기는 하나 무대와 다른 공간, 즉 무대 밖에서 일어나는 일, 무대가 만약에 집안 구조만 무대에다 옮겨놨다 이러면은 집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보여줄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무대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 혹은 무대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관련된 다른 시간대의 사건, 즉 과거가 되겠지. 그렇지? 미래의 일을 보여주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 자, 다른 시간대, 무대 밖 다른 공간 혹은 과거 이런 다른 시간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어때요? 직접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숨겨놓습니다. 자, 은폐된 사건 진행. 자, 이거는 등장인물의 실현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 뭘 통해서 하냐? 지금 얘가 중요한 거죠. 이건 뭘 통해서 하냐? 거기 보세요. 은폐된 사건 진행은 등장인물이 언급하는 대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말 속에 과거의 일 혹은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 속에다가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또는 대사 속에 등장하는 소도구나 무대 공간 속 장치에 의해서 제시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됐어. 지금 이 보기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이 공개된 사건과 은폐된 사건을 일단 정보를 주고 있는 겁니다. 주는 방법까지 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 봐봐. 윗글의 사건들의 시간 순서에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1, 2, 3, 4, 5 선택지가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 근데 판단을 해야 되는데 1, 2, 3, 4, 5번의 내용을 보니까 주로 어떤 것들을 묻고 있냐? 일단 얘네가 공개된 사건인가 은폐된 사건인가를 알아야지 풀 수 있어. 각각의 사건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어떤 공간에서 이루어지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기역부터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어디까지 있어? 비읍이죠. 자, 이 6개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게 공개냐 은폐냐 이거를 일단 따져주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공간은 어디냐 이걸 알면 1, 2, 3, 4, 5번 선택지가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간 순서에 따라서 봐주면 우리가 지문 이거 사실요 지문 처음에 봤을 때 막 사원이 나오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고 뭐 되게 어렵다? 어지럽다? 어렵다기보다 어지럽다? 이 어지러운 거를 여러분이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작품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봐봐. 기억 봐봐. 가족 사기단이 위조 지폐를 만들었어요. 어허, 이런 사건이야. 니은 봐봐. 청년이 간편무역사에 취직했어요. 자, 이 간편무역사가 이 가족 사기단이 만든 회사입니다. 자, 디귿을 봐요. 청년이 회사에서 받은 위조 지폐를 사용했어요. 리을, 자, 형사가 청년을 끌고 회사로 향했어요. 자, 그 다음에 미음, 가족 사기단은 형사가 닥칠 것에 대비했어요. 비읍, 가족 사기단은 위조 지폐 계획의 실패 원인에 대해서 논의했어요. 얘들아, 봐. 이것만 가지고 일단 공간은 나와. 봐봐라. 위조 지폐 어디서 만들었을까? 회사에서 만들었죠. 그 다음에 니은, 간편무역사에 취직했어요? 회사에서 취직하죠. 취직하는데 뭐 밖에서 하겠니? 자, 그 다음에 디귿, 청년이 회사에서 받은 위조 지폐를 사용한 건 어디예요? 사용한 건 어디야? 회사 밖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디귿의 공간은 회사가 아니라 회사 밖. 나중에 밝혀지죠. 이따 알려줄게. 양복점에서 사용했다고 돼 있습니다. 즉 얘가 무대 밖이죠. 형사가 청년을 끌고 회사로 오고 있어. 회사로 오고 있는 건 아직 회사에 안 온 거지. 역시 이것도 무대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이거 두 개는 무대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미음은요. 자, 가족 사귀다니 형사가 오는 걸 대비해, 준비해. 회사 안에서 준비하겠지. 비읍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겠니? 이것도 역시 논의도 회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봤을 때 일단 이거 두 개는 확실히 뭐니? 은폐된 사건이지. 왜? 자, 은폐된 사건이라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무대 밖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혹은 과거의 이야기라고 했단 말이야. 다른 시간대의 이야기라고 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 무대 밖에서 일어나는 디귿 같은 경우. 그치? 은폐가 아니라 은폐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무대 밖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은폐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디귿하고 리을은 확실하게 은폐된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어. 나머지는 지문을 통해서 시간대를 확인해야 됩니다. 지문을 한번 보죠, 그러면. 자, 108쪽입니다. 자, 사원 D. 왜 이러고 진땀 빼는 생활들만 하고 있어요? 글쎄, 아버지나 오빠나 또 나도. 자,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사원 A, B, C, D의 얘기야. 근데 이 사람들은 단순한 회사원들 관계가 아니라 뭐지? 가족 관계야. 지금 서로 아버지나 오빠나 나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봐서 사원 D는 딸이네. 그치? 얘들아, 남동생이 형 이렇게 부르지 오빠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 그치? 자, 그래서 사원 D는 딸입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사원 A, 사원 B에게 넌 좀 미련해. 거기다 또 경솔하거든. 작은 형은 애끼 뭐 이러면서 자기네끼리 막 무슨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여기까지는 그냥 이 가족들이 이 남매들이 서로 뭐 이렇게 비하하고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사원 씨가 하하 하다가 거기 봐봐. 이크 저 자식 웬일이야? 라는 말을 하는데 자, 저 자식 웬일이야 했을 때 저 자식이 여기에 들어왔습니까? 무대에 회사에 들어왔습니까? 아니죠. 창으로 내다보다가 라고 했습니다. 즉 창 밖에 있는 그 자식 저 자식을 본 겁니다. 그렇죠? 여기 저 자식이라고 나와 있어. 자, 창 밖에 있는 저 자식을 봤어요. 그건 뭐야? 창 밖에 있는 건 무대 밖에 있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아까 자, 은폐된 사건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대사로 하는 방법 혹은 소도구나 무대,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창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지. 무대 밖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무대 밖이 보이는 뭔가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실제 밖의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제가 웬일이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무대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짐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장치, 여기서 나타나는 A, 창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답 골라줄 수 있지. 어디 갔어? 3번 문제. 자, A, B, C, D 이 중에 보기의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자, 보기의 기억이 이겁니다. 그렇죠? 소도구나 장치를 통해서 표현한다는 거였고 여기에서 창문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 지문으로 돌아오시면 자, 보세요. 자, 사원 A가 누구냐 이랬어. 틀렸어, 형님. 아까 왔던 자식이 누굴 데리고 오는데 아니야. 웬 사람한테 끌려와. 옷도 아까 그대로고. 자, 봐봐. 이거 보시면은 아까 리을 사건 있었죠? 리을 사건. 리을이 뭐였지? 보기에서 형사가 청년을 끌고 회사로 향하는 그 장면을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뭘로 제시해주고 있어? 대사로서 제시를 해줍니다. 그렇죠? 자, 대사로 실제로 그 형사가 청년을 끌고 오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대사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얘는 은폐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됐지? 자, 계속 보자. 또 진땀 뺄 일이 생겼군요. 발각났군. 그럼 자, 뭐가 발각났을까요? 이 사람들이 위조 지폐를 만들었다는 게 발각이 됐겠죠. 봐, 얘들아. 니네 만약에 보기를 안 읽었다. 그럼 이 앞부분이 지금 이해가 될까? 아, 얘네 뭐야? 얘네 무슨 사원이라며 왜 또 서로 아버지 오빠라 그러고 가족이야? 뭐 회사 사람들이야? 또 저 웬 사람은 누구고 아까 왔던 자식은 누구야? 뭐가 또 발각나? 얘네 뭐 잘못했어? 이러면서 혼자 막 혼란스러워하다가 포기하고 다음 지문으로 넘어간다는 거야. 그게 문제야. 그래서 선생님이 보기를 자꾸만 먼저 보라고 하는 겁니다. 보기 보고 오니까 지금 상황이 눈에 들어오죠. 뭐가 발각나? 지폐를 위조한 게 발각났겠지. 얘네가 지은 죄가 그거니까. 됐어. 보자. 자, 야, 얼음얼음할 게 아니야. 빨리 아버지한테 알려. 자, 아버지가 이거겠죠. 어디로 가? 사장실로 갑니다. 즉 아버지가 이 회사의 사장이야. 그 얘기는 사장이 가장 높은 사람이지 아버지는 이 모든 계획의 주도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버지 왔어요. 왔어. 누가 왔다고 야단들이냐? 아니에요, 아버지 하더니 귓속말로
더 뭐라고 했겠죠. 이 소소한 얘기가 뭐겠어요? 아까 그 청년이 지금 형사한테 잡혀온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글쎄 그럴 줄 알았지. 사람 놈이 너무 미련하더라. 얘들아 실수해선 안 된다. 자칫하다가는 아버지 아들 할 거 없이 다 뛰어가고 미쳐놓는 판이다. 정신 바짝 차리고 아예 사장이니 과장이니 해서는 못 쓴다. 이게 뭐야? 형사가 왔을 때 우리는 사장, 과장 이런 회사원 관계라는 것을 드러내어서는 안 돼. 이게 뭔데? 대비하는 거잖아. 자, 아까 이 미음 사건이 뭐예요? 미음 사건이 그거였죠. 미음 뭐라고 써있냐? 가족 사기단은 형사가 닥칠 것에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대비하는 그 모습이 지금 내 눈앞에서 무대 위에서 공연이 되고 있어. 즉, 이거는 뭐야? 공개된 사건이라는 거지. 무대 위에서 실현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됐지? 자, 내 아버지. 자, 청년과 사복 형사 복도로 등장합니다. 자, 서에서 왔는데요. 저 여기가 간편무역사죠. 간편무역사. 네, 그렇답니다. 이분이 바로 전문이다.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지금 청년은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 지폐를 줬다고 얘기하고 이 가족들은 발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뭐 여기 무슨 사장이 있냐, 여기 무슨 전무가 있냐, 우리는 그냥 가족들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근데 이 형사는 그래서 이 가족들의 말을 믿게 됩니다. 자, 108쪽의 밑에서 둘째 줄 보세요. 자, 형사의 말입니다. 밑에서 둘째 줄 형사의 말. 이 남자가 선생회사에 취직했다는데요. 자, 이거 뭐야? 니은 사건이죠. 자, 니은 사건을 보시면은, 자, 니은 사건 뭐야? 이 청년이 회사에 취직한 내용이야. 근데 취직하는 장면이 눈앞에 보이지는 않고 이거는 뭐지? 과거의 사실입니다. 자, 과거의 사실이니까 뭐야? 은폐된 사건이야. 됐죠? 우리가 지금 공개인지 은폐인지 각각을 따지는 건데 니은은 은폐된 사건입니다. 즉, 과거야. 과거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계속 봅시다. 사장은 완전 딱 잡아떼죠? 천만에. 대체 누굽니까 이 사람은? 난 생면부지다. 처음 본다는 얘기야. 전혀 모르는 사람이란 얘기야. 자, 그래서 109쪽으로 갑니다. 자, 청년이 사장님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뭐 제가 방금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전 여기 사원이에요. 막 계속 청년은 억울한 상황이야. 그랬더니 형사가 그냥 뺨을 가이기고, 그치? 자, 뭐라 그래? 임마 너 아직도 거짓말이야? 응?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랬더니 청년이 계속 막 자기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사건의 진상을 자꾸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형사의 말을 보세요. 뭐라 그래? 자, 글쎄 이 미련한 친구가 누굴 좀 속여보겠다고 100불짜리 지폐를 위조해가지고 100주에 서울 내거리를 횡행합니다. 그려. 헛헛. 그리고 월급을 받았다? 머리를 갈기며 임마 뭐 양복을 짓겠다고? 여기서 나온 거지. 자, 청년이 양복점에 가서 이 위조 지폐를 사용하려 했다는 것. 뭐니? 무대 밖의 사건이고요. 형사의 대사를 통해서 제시되고 있죠. 그죠? 대사를 통해 제시되는 거 은폐된 사건이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계속 보세요. 자, 그래서 뭐 사장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요. 자, 잘 넘어가가지고 결국에는 청년과 형사가 나가게 됩니다. 나간 다음에 사장이 뭐라고 해요? 자, A라고 돼 있는 부분 위에 보세요. 결국 또 실패지. 이번엔 얼마나 찍었냐? 시험 삼아 300장만 찍었어요. 여기서 뭐가 나와? 이 사람들이 지폐를 위조했다는 게 드러납니다. 과거에 위조한 거죠. 과거 사실이니까 역시 이것도 은폐이고요. 여기에서는 대사로서, 이 두 사람의 대사로서 제시가 된 거야. 자, A를 봅시다. 자, A를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 왜 우리가 실패했을까? 왜 우리가 걸렸을까? 뭐 하고 있어?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있죠. 그게 뭐지? B지. 자, 실패 원인 분석은 지금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공개된 사건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다 나왔지? 이 네 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은폐된 사건이고요. 자, 미음과 비음만이 공개된 사건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번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보자. 자, 기역, 니은, 디귿은 무대 위에서 실현되지는 않지만 등장인물이 언급하는 대사를 통해 관객에게 전달된다. 자, 무대에서 실현되는 건 공개된 사건이고 대사를 통해 보여주는 건 은폐된 사건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다 은폐된 거 맞고 대사를 통해 전달을 했죠. 자, 그다음에 2번 보세요. 자, 니은, 미음, 비읍은 동일한 공간이냐 보라는 거죠. 공간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 정리를 해놓은 거야. 니은 어디야? 회사지. 미음 회사지. 비읍 회사지. 똑같은 공간입니다. 됐어? 자, 그다음에 3번 리을을 계기로 은폐된 사건에 해당되는 니은과 디귿이 드러나게 된다. 자, 니은과 디귿은 뭔가요? 니은은 청년이 취직한 거고요.
그리고 디귿은 청년이 뭐냐 이거는 위조지폐를 사용한 거죠. 자, 이거를 어디서 알 수 있죠? 형사가 청년을 데려왔기 때문에, 그지? 즉 리을이라는 사건 때문에 얘네들이 회사에 와서 그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야. 즉 얘네들이 대사를 하려면 어쨌든 은폐된 사건이라도 대사가 있어야지 사건이 드러날 거 아니야. 그 대사를 하려면 청년과 형사가 회사로 와야겠죠. 그래서 얘를 계기로 이것과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리을과 미음은 사건 진행상 같은 시간대에 다른 공간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자, 리을과 미음. 리을이 뭐죠? 리을은 청년이 회사로 형사가 청년을 끌고 회사로 오고 있는 장면이고요. 미음은 어때? 형사가 오고 있어. 서로 막 대비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렇죠? 같은 시간대야. 형사가 오고 있고 이 사람들은 그거에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공간은 다르지. 맞아. 자, 5번 보세요. 자, 미음은 비읍과 달리 무대 위에서 직접 실현되는 사건이다. 자, 미음과 비읍은 둘 다 공개된 사건이야. 즉, 얘네들은 둘 다 무대 위에서 실현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미음은 비읍과 달리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미음, 비읍 모두여야 해.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됐죠? 자, 우리가 2번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건 선생님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고 사실 여러분들이 했어야 되는 건 뭐냐? 지문을 읽으면서 얘가 공개냐 은폐냐 그걸 가려주고 그리고 공간만 따져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길게 설명한 이유는 뭐다? 이 유형은 반복된다는 겁니다. 자, 아까 그래서 선생님이 희곡의 시공간이란 얘기를 했어요. 희곡에 있어서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희곡은 소설과 비슷하지만 실제 무대 위에서 어떻게 보이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아마 뒤에 있는 희곡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과 우리 눈앞에서 보여지지 않는 것들, 이거를 구분하는 문제 유형은 항상 반복해서 나온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자, 그러면 2번 풀었고 3번 풀었고요. 4번 보자. 자, A의 내용. 자, A의 내용이 뭘까요? 자, A를 보시면은 왜 우리가 실패했는가? 원인을 분석합니다. 근데 서로 어때요? 도안이 이상해. 잉크가 이상해. 종이가 이상해. 서로 싸웁니다. 이게 뭐야? 각각 임무가 있었겠지, 그치? 자, 서로 미루는 겁니다. 다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왜 그걸 알 수 있냐? A의 마지막에 사원 B의 말을 보세요. 자, 야, 잉크가 어쨌단 말이야. 네가 도안 잘못 그린 거지. 이 말에서 알 수 있죠. 그쵸? 너 왜 잉크 걸고 넘어져? 네가 도안 잘못 그려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의 정답은 뭐가 되겠어? 2번이 되겠죠. 그쵸? 자, 마지막으로 1번 봅니다. 자, 이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 태도를 파악하는 그런 문제라고 얘기했죠. 자, 1번 사장은 아버지, 주도자, 주모자죠. 그쵸? 음흉한 인물 맞고요. 음흉하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형사가 왔을 때 완전 딱 잡아떼는 거 봤죠? 자, 그 다음에 2번. 사원 D는 가족들의 사기 행각에 대해 깊이 자책하고 있다. 자, 사원 D가 딸내미였어요. 그쵸? 근데 이 딸이 좀 약간 이런 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긴 해요. 나머지 오빠들에 비해서는 이 딸이 살짝 왜 이런 고생을 하냐고 얘기를 하잖아. 하지만 깊이 자책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죠? 2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형사는 예리함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가버렸지. 자, 그 다음에 4번 청년은 사장과 사원들의 말을 그대로 믿은 어수룩한 인물이다. 그치? 여기서 청년의 말을 보면은요. 사장님이 한 말을 그대로 믿은 어수룩한 인물. 여러분이 어리숙이라고 알고 있는 그 말은 사실은 어수룩하다가 표준어입니다. 자, 그래서 어수룩한 인물이다. 5번 사원 A, B, C는 아버지인 사장의 말을 충직하게 따르고 있지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됐어요? 자, 이쯤에서 오늘의 명언 나갑니다. 자, 오늘의 명언은요. 조혜은 친구가 올려줬습니다. 이 조혜은 친구가 올려준 명언 뭔지 한번 볼까요? 자, 나는 폭풍이 두렵지 않다. 나의 배로 항해하는 법을 배우고 있으니까. 누굽니까?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가 했던 얘기입니다. 자, 헬렌 켈러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될 겁니다. 그쵸? 말을 하지 못하고 소리도 안 들리고 앞도 안 보입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두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어때? 두렵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이 세상을
항해하는 법, 즉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이란 얘기예요. 우리 혜은이가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명언을 올려주면서 선생님이 이 명언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까지 함께 올려줬어요.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돼서 제가 혜은이의 말을 그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수능을 폭풍에 비유하고 항해하는 법을 지금 연서쌤과 공부하는 것에 비유하면 자, 지금 저희들에게 딱 맞는 명언이 아닐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요. 폭풍이 수능이야.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항해하는 법을 배우는 건 나와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수능이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 안 두렵지, 그치? 제가 알려드릴게요.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고 함께 가시도록 합시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곧 고생 끝, 행복 시작인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겠지. 자, 두 번째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지문은요. 아이고, 우리가 앞에서는 이 앞에 글은요. 아, 이게 뭔 상황이지? 이랬거든. 자, 두 번째 글은 뭔 상황인가 더 심각한 그런 지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여기에도 정보는 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문제 유형 먼저 확인하고 오도록 할게요. 자, 먼저 5번 문제입니다. 자, 위글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선택지를 보니까 이동기는, 연문지는, 부천필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인물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설과 마찬가지 유형이죠. 자, 인물에 대한 설명. 자, 그 다음에 6번 보기는 희곡의 시공간 구조. 아까 선생님이 정리해줬던 그 개념입니다. 자, 희곡의 시공간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토대로 이해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어요. 자, 즉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연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특성, 희곡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 보기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걸 토대로 해서 작품을 이해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7번 보기는 또 보기가 있네. 자, 위글의 뒷부분에 나오는 노산군의 대사이다. 이를 참조할 때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떤 인물의 심리, 태도를 묻고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때? 5번하고 7번은 소설과 똑같은 유형입니다. 거기에다 이것만 극장르에서, 극문학에서 물어볼 수 있는 문제 유형이란 얘기죠. 문제가 3개밖에 없다. 아싸, 신난다. 자, 그러면 6번 보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보기를 보시면 이거는 희곡의 시공간 구조에 관련된 그런 설명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까 봤던 공개적인 사건 진행과 은폐된 사건 진행 연결시키셔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 말을 어렵게 쓰고 단어를, 용어를 다르게 썼을 뿐 사실 하고자 하는 얘기는 같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자, 그러면 보기를 봐봐. 영월행 일기에는 독특한 시간 구조가 나타난다. 자, 시공간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시간 구조야. 자, 이 시간 구조를 보면은요. 자, 보이는 것의 세계를 지배하는 흐르는 시간과 보이지 않는 것의 세계를 지배하는 흐르지 않는 시간이 그것이다. 봐봐. 용어를 살짝 바꾼 거라니까. 자, 보세요. 자, 보이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뭐니? 아까 우리가 배웠던 공개. 아까 우리가 배웠던 은폐야. 똑같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알겠죠? 희곡의 특수성 때문이라는 거지. 눈앞에 보이는 것, 즉 무대 위에서 실연할 수 있는 것과 무대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사로 전달해 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이거를 뭐라 그랬다? 흐르는 시간이라고 했고요. 얘는 흐르지 않는 그런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가 객관적 시간이라면 후자는 심리적 시간이다. 자, 표로 정리해 놓는 이유는 뭘까요? 나중에 우리가 이거를 따져줘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영월행 일기에는 대립되는 두 시간 구조가 반복돼서 나타난다고 돼 있죠. 또한 영월행 일기에는 독특한 공간 구조가 나타난다라고 했어. 첫 번째 이거는 시간 구조야. 두 번째 공간 구조가 나타나는데 희곡의 공간은 관객이 실제로 마주치는 구체적인 무대 공간과 자, 봐봐. 보이는 것. 이게 시간과 공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같이 가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무대 공간에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무대에 실제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관객들이 극중 정보를 활용해서
아까 우리가 은폐된 사건 할 때 대사라든가 소도구라든가 장치 이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얻게 되는 게 은폐된 사건 진행이었죠. 마찬가지야. 극중 정보를 활용해서 구축하는 가상 공간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사실 이 무대 공간은 흐르는 시간, 객관적 시간, 가상 공간은 흐르지 않는 시간, 심리적 시간과 대응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영월행 일기에는 이러한 무대 공간과 가상 공간이 뒤섞여 나타난다라는 거야. 자, 이것도 뒤섞여 나타난다, 이것도 뒤섞여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볼 거는 뭐냐? 뭘 해야겠어?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말들을, 여기에 나오는 사건들 혹은 인물들의 대사들을 이걸로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봅시다. 자, 111쪽을 보세요. 자, 앞부분의 줄거리. 자, 고서적 수집가 조당전은 김시향에게서 750만 원을 주고 영월행 일기를 산다. 이건 뭐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현재의 일이야. 자, 이 책은 500년 전 세조 3년 신숙주의 하인과 한명회의 여종이 영월을 오가며 쓴 일기이다. 자, 그럼 봐봐. 영월행 일기라고 했을 때 이 일기를 산 사람들, 즉 현재의 사람들은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이겠죠. 이 보이는 시간, 흐르는 시간에 속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신숙주와 한명회 이런 사람들은 뭐니? 역사적인 인물들이야. 그치? 보이지 않는, 흐르지 않는 심리적 시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뭐냐? 이 보이는 이 시간은 현재를 얘기하고요. 그쵸? 이거는 뭐야? 역사 속의 그런 일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등장인물 마찬가지야. 자, 등장인물들, 현대인들은 이 시간에 속하는 인물들이고요. 여기 나오는 신숙주, 한명회, 단종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속하는 심리적 시간대에 속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사실 답은 바로 찾을 수 있어요. 바로 찾을 수 있어. 무슨 얘기냐? 6번을 한번 볼래? 자, 신숙주, 한명회. 읽다 보면 이런 사람들은 일기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즉 역사적 인물들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심리적 시간대에 해당하는 인물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2번 봐봐. 영월행 일기는 객관적 시간과 심리적 시간을 매개하는 기능을 한다. 현대에 있는 사람들이 영월행 일기를 읽음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를 왔다 갔다 하게 해준다는 거죠. 과거로의 여행을 떠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그 영월행 일기라는 책은 매개체가 될 수 있죠. 그쵸?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 노산군의 유배지인 영월은 관객들이 극중 정보를 활용하여 구축하는 가상 공간이다. 즉,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영월에 가나? 이따 선생님이 확인해 줄 거야. 근데 안 가. 영월 안 가고 그 영월은 이 영월행 일기 안에 등장하는 공간입니다. 즉, 뭐야? 가상 공간이라는 거죠. 역사적 공간이고요. 자, 그리고 5번 봐봐. 동호회원들이 고서적을 강독하는 과정에는, 즉, 동호회원들이 이 고서적을 영월행 일기라는 책을 읽어요. 서로 함께 읽는 시간에는 흐르는 시간과 흐르지 않는 시간이 병존한다. 이건 선생님이 이따 찾아줄 거예요. 이 사람들은 현재의 시간에서 과거의 이야기를 읽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대가 같이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 2, 3, 5가 다 맞는 얘기인데 4번을 볼래? 자, 조당전과 김시향. 이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이 사람들 고서적 수집가 뭐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야. 현재의 사람들이야. 자, 그리고 무대 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4번 봐봐. 동호회원들과 무대 공간에 있지만, 무대 공간에 있죠. 심리적 시간대에 고정되어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심리적 시간대의 인물인가요? 아니야. 현대인이란 말이야. 현재 객관적 시간대에 존재하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뭐가 된다? 4번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기만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 인물들 앞부분 줄거리만 잘 파악을 해도, 인물의 관계만 파악을 해도 6번 문제는 해결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보기하고 줄거리는 본문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줄거리에서 여러분 반드시 인물 관계를 찾으십시오. 자, 그럼 계속해서 볼게요. 자, 줄거리 둘째 줄. 자, 이들은 단종이 영월에서 어떤 표정으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보낸 세조의 밀정이었다. 남편 몰래 책을 팔았던 김시향은 조당전에게 영월행 일기를 돌려줄 것을 간청하고 조당전은 그 조건으로 책의 내용대로 영월행을 재현하자고 제안한다. 즉,
남편 몰래 돈이 되니까 이제 책을 파신 거야. 이 책을 팔았는데 남편이 어디 갔어? 이거 얼마나 귀한 건데 어디다 팔았어? 빨리 다시 갖고 와. 하니까 김시향이 가서 돌려주세요. 이 얘기를 한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내가 돌려주는 대신 우리 동호회 회원들이랑 뭘 하자? 한번 재연해보자. 이거를. 같이 읽어보자는 거야. 대본, 말하자면 대본 리딩을 해보자는 거야. 자, 그래서 이에 따라 영월행 일기의 내용을 탐구하기 위해 고서적 동호회원들, 즉 이거는 현실의 인물들이 되겠죠. 자, 이들이 세조실록을 참고하며 해안지록을 강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앞에 있는 조당전의 대사부터 봅니다. 친구들에게 김시향을 소개한다. 이분은 영월행 일기를 나에게 파셨었지. 자, 부천필의 말. 언젠가는 직접 뵙고 싶었습니다. 이 친구하고 영월에 갔다 오곤 하신다는 건 알고 있었지요. 자, 어때요? 자, 부천필은 뭐죠? 조당전과 김시향이 영월에 갔다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얘기 왜 할까? 5번 문제에 있기 때문이야. 자, 5번 문제는 뭐였죠? 인물에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부천필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5번에 3번 보자. 자, 부천필은 김시향과 조당전의 영월행을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쉬운 게 있냐, 그치? 저는 알고 있었지요. 자, 선택지에는 알고 있다. 그대로 가고 있어. 자, 3번은 맞죠? 자, 저도 선생님들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영월행 일기를 연구한다는 것도 아시겠군요. 네, 오늘 우리와 자리를 함께 하십시다. 저기 원탁 위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어요. 영월에 다녀온 뒤에 결과가 어떠했는지 저 자료들을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라는 말에서 여기가 지금 영월이 아니야. 영월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여기에서 영월은 어떤 곳이야? 아까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아까는 지문을 안 보고 그냥 풀었지만 그래도 맞다는 거야. 자, 영월은 무대 위에 있지 않습니다. 뭐야? 대사를 통해서 관객이 구축해야 되는 가상 공간에 속한다는 얘기죠. 자, 계속 봅시다. 그 괄호 안에 있는 내용 보세요. 자, 고서적 동호회원들 원탁과 의자들을 서재 한가운데 옮겨놓는다. 연문지가 먼저 원탁에 앉고 부천필과 이동기가 좌우로 나눠 앉는다. 조당전과 김시향은 부천필 옆 의자에 앉는다. 뭐 어디 앉으라고 자리 지정을 해준 거야. 자, 연문지. 영월에서 돌아온 날짜가 언제였지? 자, 조당전. 우린 9월 금음날 돌아왔어. 연문지. 어전 회의는 그 이후에 열렸겠군. 자, 세조실록을 펼쳐서 페이지를 넘기며 아까 앞부분 줄거리에서 뭐라 그랬어요? 세조실록을 참고하면서 해안지록을 강독하는 거죠. 즉, 이 사람들이 읽고 있는 것은 해안지록이고 이것을 제대로 해석해서 읽기 위해 세조실록을 참고서처럼 옆에 놓고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연문지의 말 보세요. 아, 김시향의 말이죠. 자, 무슨 책이 그렇게 두툼해요? 세조실록이죠. 모두 45권이나 되는 방대한 규모입니다. 조당전. 자, 이 일기에 쓰여 있기를 어전회의는 10월 18일의 날에 열렸다는군. 자, 지금 이 얘기는 다 무슨 얘기야? 중요하지 않아, 얘들아. 뭐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정말 역사라면 막 치가 떨려요. 머리가 아파요. 괜찮아, 얘들아. 이거는 연극이야, 연극. 이 사람들, 얘들아, 사실 이 배우들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른단다. 자, 토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책에 대해서 어전 회의가 언제 열렸는지, 거기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그냥 제시된다 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거기 봐봐. 자, 조당전의 말. 회의를 늦추며 뭔가 대관들끼리 의견 절충을 하려고 했던 모양이야. 그랬더니 이동기가 뭐랍니까? 나 같으면 절대로 절충은 안 해! 그랬더니 부천필이 저 고집 좀 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동기라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5번 문제에 역시 있습니다. 자, 5번에 1번 볼까요? 이동기는 자기 고집이 있는 인물이다. 뭐 이렇게 쉽냐? 저 고집 좀 봐. 바로 1번. 이동기는 고집쟁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1번도 맞는 설명이야. 자, 계속 봅시다. 연문지. 자, 여기 찾았어. 세조 3년 10월 18일. 노상군의 기쁜 표정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자, 이제 어디로 들어가죠? 여기로 들어갑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한다는 건 그 흐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 시간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때? 갑자기 빙의가 되면서 연기를 하면서 그 일기를 읽어요. 자, 이동기의 대사가 뭐야? 소신 한명회. 전학계 아래옵니다 라고 했어. 한명회는 역사 속의 인물이야. 그치? 자, 한명회의 대사를 이동기가 대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한명회가 전학계 아래옵니다 라는 거는 이 시간대의 이야기를 이 사람이 읽고 있죠. 그런데 그 밑에 연문지를 보면 세조실록에는 그날 임금은 늦은 보고에 몹시 기분이 상했다고 적혀있군 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현재로 다시 돌아와서 현재 이 사람들이 세조실록을 읽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얘기는 뭐야? 그 다음에 다시 영월에 다녀온 자들이 말하기를, 자,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들은요, 그 영월행 일기에 적혀 있는 내용, 즉 그 당시에 심리적 시간대의 일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또 동호회원들이 해석을 해주고요. 즉 왔다 갔다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6번에서 5번 얘기했죠. 자, 이거 다시 설명해 준다 그랬어. 동호회원들이 고서적을 강독하는 과정에는 흐르는 시간과 흐르지 않는 시간이 병존, 즉 나란히 함께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읽는 동안 영월행 일기를 읽는 동안은 이 시간대고요. 그때 세조실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 아니면은 넘겨봐 얘들아. 넘겨보면은 112쪽에 김시향은 또 질문을 하죠. 이 주장은 누가 하는 거죠? 신숙주입니다. 이거는 또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란 말이야. 어때? 서로 왔다 갔다 병렬적으로 배치가 돼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6번에 5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어쨌든 계속 이 사람들은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명회 같은 경우에는 단종의 그런 표정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자, 다시 111쪽으로 가봐. 자, 111쪽 밑에서 그 맨 밑에 있는 부천필, 그 위에 이동기의 말을 보십시오. 자, 지금 한명회의 대사를 이동기가 계속 읽고 있는 건데 뭐라고 하냐. 영월에 다녀온 자들이 말하기를 노산군, 즉 단종이죠. 단종의 얼굴은 만면에 웃음 지은 기쁨의 표정이래. 그러면서 이는 날이 갈수록 그가 오만불손해지고 있음이니 전하께서는 더 이상 지체마옵시고 그를 처형하소서. 자, 한명회는 누구 편입니까? 단종 편이에요? 아니에요. 세조의 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종을 처형해야 된다. 그런데 112쪽에 가시면은요. 이 사람 누구냐? 부천필은 뭐라 그래요? 부천필이 읽은 내용에 뭐가 있어? 부디 그를 살려주세요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김시향이 누가 물어봤죠? 신숙주입니다. 자, 신숙주는 어때? 단종을 살리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명회와 신숙주의 견해가 대립되고 있지. 자, 그러면 봐봐. 5번 문제 다시 보세요. 자, 4번 봅시다. 해안지록에서 신숙주는 노산군의 입장을 옹호하며 변론하고 있다. 그치? 노산군, 단종의 변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5번 보시면 한명회와 신숙주는 서로 대립된 견해를 보인다. 역시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5번에서 우리가 1번, 3번, 4번, 5번을 해결했습니다. 하나 남은 것이 2번이야. 연문지는 동호회원들 중에서 리더십이 있다. 이걸 이제 검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봐봐. 자, 이동기. 그 책 이르죠? 내 차례야. 그랬더니 부천필이 좀 부드럽게 읽어. 이동기. 부드럽게 안 되는 거 어떻게? 아까 이동기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 고집이 센 사람이라 그랬죠? 그랬더니 연문지가 그래, 자네 성질대로 해. 라고 합니다. 자, 연문지. 리더십이 있는 사람입니까? 리더십을 알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기서 연문지가 뭔가 사회 같은 걸 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정말 지도력이 있다, 리더십이 있다 라고 말하기에는 좀 정보가 부족하죠. 자, 그래서 2번, 여기만을 가지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2번이 답입니다. 정말 리더십이 있다면 이동기를 설득을 시켰어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5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다. 자, 그래서 뒤에는 이제 계속해서 그 단종의 기쁜 표정에 대한 이 신하들의 말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풀어야 되냐? 5번 했고 6번 했고 7번 하면 되죠. 자, 7번을 봅시다. 자, 위글 뒷부분에 나오는 노산군의 대사이다. 이를 참조할 때 기억에 대한, 자, 기억이 뭐예요? 노산군의 기쁜 표정이죠. 자, 노산군의 기쁜 표정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지금 봅시다. 자, 아까 이 노산군의 기쁜 표정에 대해 서로 입장이 달랐죠. 자, 먼저 첫 번째, 한명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보고 뭐라고? 오만불손하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숙주 같은 경우에는, 자, 신숙주가 한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12쪽에 맨 위를 보세요. 노산군의 기쁨은 무욕에서 나오는 것이다. 즉, 이 사람은 욕심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의 얼굴은 욕망을 버린 증거이온데 어찌 죄가 되오리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노산군이, 단종이 어떤 왕위에 대한 욕망이 없다는 것을 신숙주가 말해주고 있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런데 세조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 세조는 이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디에 있냐. 자, 보시면은
밑으로 쭉 내려와서 연문지의 말 중에 좀 긴 부분이 있어. 거길 찾아봐. 자, 여기 보세요. 해안지록을 자신의 앞으로 당겨놓고 세조의 발언 대목을 찾아 읽는다. 즉 세조가 한 말이야. 경들은 들으라. 노산군의 무표정을 견뎠던 내가, 슬픈 표정도 견뎌왔던 내가 기쁜 표정만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만약 노산군의 기쁜 표정을 그대로 두면 온갖 시정 잡배마저 제왕과 다름없다 뽐낼 터인즉 대체 짐이 무엇으로 그들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 노산군이 저렇게 기뻐하는 거를 두면 내가 백성을 다스릴 수 없다. 즉, 저 기쁜 표정은 뭐다? 바로 나의 왕권에 도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7번 보세요. 자, 1번 보자. 자, 노산군의 대사를 봤을 때 그럼 우리는 이제 진실을 알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왜 기쁜 표정을 지었을까? 정말 그가 오만 불손해서일까? 아니면 정말 무욕의 상태에 다다랐기 때문일까? 자, 읽어보니까 뭐예요? 이거야. 그지? 읽어보니까 이거야. 뭐 딴 거 볼 필요도 없어. 이런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1번 보세요. 1번. 자, 자신을 버린 신하들에 대한 비웃음을 담고 있는데 뭐가? 노산군의 기쁜 표정이 비웃음이야? 아니죠. 틀렸어. 3번. 자, 자신의 핍박하는 세력에 대한 냉소를 담고 있다. 이거 살짝 애매한데 뒤를 보세요. 세조가 이를 세상에 대한 달관으로 받아들입니까? 세조가? 아, 쟤 달관에서 저러는 거 이렇게 생각해? 아니야. 나한테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해. 3번도 그래서 틀리죠. 그 다음에 4번. 자신을 억압하는 세력에 대한 두려움. 자, 여기에서 단종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없습니다. 4번도 틀렸죠. 5번. 자, 이거는 뭐야? 왕권 복귀를 포기한 스스로에 대한 자조적 의미를 지닌다. 스스로 내가 이걸 왜 포기했을까? 스스로를 비웃는다는 뜻인데 그런 거 역시 아니죠. 그냥 정말 무욕의 상태, 그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달관한 그런 경지가 보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정답은 뭐야? 하나 남은 거 2번입니다. 자, 권력에 구속되지 않는 자유로움의 상징이다. 권력에 구속되지 않는 무욕의 상징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조는 이것을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뭐다?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거야. 우리가 지금 희곡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 희곡을 할 기회가 없어요. 다음 시간에 국문학 1시간인데 다음 시간에 시나리오를 할 거야. 자, 희곡은요, 무대 위에서 공연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점, 이걸 가지고 문제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보기에서 그런 이론적인 내용들 선생님 표로 정리한 것처럼 딱딱 나눠서 정리하면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국문학 2 가도록 할 테니까 역시 예습하고 오시길 바라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